정보경영입니다. 선생님, 내가 쳐다보면 질문할까 봐 걱정되시죠?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군대에 가면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초병들이 서로 신원을 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줄여서 암호. 예,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암구호인데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다 그 암호를 써놨어요. 뭘까요? 제가 선물 드리려고 책을 가져왔어요. 베스트셀러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 답이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피지기 어디 여기 지피지기 그거 자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써요. 석군호 용호 복병즉 산수라. 용호 이렇게 얘기하면 보초병은 산수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기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부지피지기는 일승일부라, 부지피부지기는 매전필태라 이랬잖아요. 이게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이 정보 경영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이 손자병법의 그 원형은 지피지기는 백전불태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부지피이지기는 일승일부라. 상대를 알고 나를 모르고 또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고 싸우면은 일승일부. 한 번은 이겨도 한 번은 진다는 거예요. 승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만일에 부지피부지 상대의 전략도 모르고 나의 전력도 모르고 싸우면 매전 필테라. 싸우는 싸움마다 질 수밖에 없다. 그 우리는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그죠?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선승구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승병은 선승 이후 구전이요, 패전은 선전 이후 구승이라.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된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정보전의 귀재였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정보전을 잘했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순신은요, 엄청난 독서관이에요. 책을 참 난중에 읽어보면은 다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사서우경에 나오는 얘기고 무경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경칠서,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 삼략, 의료자, 삼화법, 이의공문대. 고려사를 읽고 중국사를 읽었어요. 유성룡이 정선전수박략이라는 책을 보내줬는데 반나절 만에 다 읽어치워.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렇게 유학서, 병학서,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터득을 한 거예요. 정보의 중요성을, 첩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는 탐망선을 띄우고 산에는 탐망군을 세운 거예요. 계산년에 이순신의 이 장계에 보면은 이순신이 보유한 전투선이 판옥선이 42척인데요. 탐망선, 전령선이요 52척이에요. 더 많아 전투선보다. 무슨 얘기예요? 정보 획득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 군사, 항해, 일본이 항복해온 왜군, 순회, 일본군에게 이렇게 붙었다 돌아오신 그런 군사들한테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승자의 축배. 6월 5일 날 당항포해전이 일어나잖아요. 당항포해전이. 근데 그 전날 6월 4일 날 그 승첩 장계에 보면 당포에 사는 토병이 와서 지금 고성 앞바다에 20여 척이 고성 앞바다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이순신이 그 다음날 바로 가서 29척을 다 분멸시켜 버리잖아요. 7월 8일 한산도 해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륵산으로 피난 갔던 그 목동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외적 70여 척이 지금 견나랑 앞바다에 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 가서 싸그리 73척 중에 59척을 다 분멸시키잖아요. 명량해전은 어떻습니까? 명량해전, 울돌목해전. 정의는 9월 16일 날 명량해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날 9월 14일 날 탐망군관 임준영이 지금 외적 200여 척의 어란포 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정보를 듣고 이순신군이 이 벽파진에서 우수영 앞바다로 해남으로 진을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13척을 가지고 130척을 다 분멸시키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획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자기만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이 공유를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활용을 해서 전투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이제 정보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승자의 축배를 들 수 있었다. 그런데 패장들은 정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패장들의 저주, 패자의 저주는 정부 배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상주 전투. 임진년 이제 4월 25일 날 이 상주 전투, 4월 28일 날 신립의 충주 전투, 여기서 패하면서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상주 전투에서 상주 전투 전날 계령현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백성입니다. 왜적들이 저 장천 20리 밖에 장천강까지 왜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수 이일이 이놈이 무슨 이게 백성놈이 와가지고 군사들 놀래게 혼란스럽게 한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 놀래가지고 이 소인은 무엇 때문에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지금 날 죽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그때 안 오면 죽여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죽여도 좋다는데. 그 뒤날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적들이 안 오는 거야. 진짜로 그 계령원 사람을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왜적들이 그 뒷산에서 어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척후병들이. 아무도 이 일한테 보고를 안 해. 왜? 자기도 개죽음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주 전투에서 참패했잖아요. 그 선조실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혼자서 단기로 말 타고 도망쳤다. 신립은 어땠어요? 신립은 4월 28일 충주 전투 하루 전날 이 사람이 충주성에 있었는데 신립은 그래도 이제 척후장을 내보냈어요. 김효원과 안민이라는 척후병을 내보냈다. 이 사람이 이제 딱 조령으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적들이 조령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신립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또 말 타고 한 바퀴 쫙 돌아옵니다. 그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 이놈이 말이야 겨우 척후병이 나타난 것을 주력군이 나타나는 것처럼 호위 보고를 했다. 그걸 죽여버렸어요. 두 사람은. 척후장을. 그래서 신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엄의 요소라고 하는 조령을 뒤로하고 달천강변에서 배수이진을 쳤다가 참패했어요. 스스로 임금을 벨라쳤다. 탄금대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죽었잖아요. 종사관 김효문이 조령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 척후장들이 왜적들이 지금 조령을 넘어왔다는 그런 보고를 개무시한 거예요. 칠천량 해전 어땠어요? 원균. 7월 16일 날 정윤현 칠천량 해전 전날 밤에 왜적선 5, 6척이 와가지고 어둠을 틈타가지고 우리 복병선 4척을 수시간에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졸지에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싸그리가 150척이 다 수장됐잖아요. 19,000여 명이. 그 임금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조실록에 보면은 7월 20일 왜 원균은 척후도 내보내지 않았냐. 복병선이 있으면 뭐래. 척후가 없는데. 자,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 그 승리하는 장수는 정보를 잘 공유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리고 이 패배하는 장수들은 정보를 배척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2014년 한 10년 전 얘기인데
독일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LG전자 사장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을 시켰대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 경쟁회사 사장이. 예, 신제품 개발 정보를 입수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이런 거. 또,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건 뭐, 이 기업들에게 기밀 유출, 뭐, 이런, 이제, 정보 유출, 이런 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중국 업체에다가 이런 반도체 기술을 빼돌렸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그 고액 뇌물, 이게 파격적인 연봉, 고의식체, 이런 거 그냥 달콤한 이제 그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유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잘 지켜야 된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일본 메이지 유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정보 유출의 80%가 전형적 내부 인력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